새로운 왕조 조선의 기틀을 다지던 태종 이방원에게는 그 어떤 흔들림에도 굳건히 대를 이을 강력한 후계자가 절실했답니다. 오죽하면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왕좌를 차지했으니 자신의 뒤를 이으리는 그야말로 완벽해야만 했겠죠. 그런데 만약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세자가 사실은 왕실의 권위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비밀을 안고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끊임없이 선을 넘는 일탈을 저질렀다면 과연 한나라의 왕이자 한 아버지였던 태종은 어떤 기로에 서게 되었을까요? 왕조의 운명이 한 아버지의 고뇌와 맞물리고 한 인간의 파멸이 국가의 존망과 얽혀드는 드라마틱한 실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왕자의 몰락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걸고 벌어진 한 아버지의 처절한 싸움이었음을 보여줄 겁니다. 역사의 냉혹한 선택과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때는 조선 건국 초기, 혼란스러움이 채 가시지 않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그야말로 강력한 왕권으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싶었죠.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굳건한 왕위 계승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의 맏아들, 이른바 장자승계의 원칙에 따라 이른 나이의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태종은 양녕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그가 곧 조선의 미래이자 자신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존재였으니까요. 태종의 양녕대군을 향한 기대는 실로 지대했습니다. 왕세자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스승으로 붙여 엄격한 교육을 시켰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서책을 가까이 하며 학문에 정진하고 군주의 덕목을 익히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말입니다. 어린 양녕은 스승들에게 둘러싸여 쉴 틈 없이 유교 경전을 읽고 시와 글을 익히며 예법을 배웠을 겁니다. 태종은 종종 양녕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며 미래의 성군이 될 아들의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르죠. 그 모습은 영락없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그리고 백성들의 입과 입을 통해 조용히 오가는 소문이 하나 있었답니다. 세자 양녕대군의 탄생에 얽힌 감히 입 밖에 내기조차 꺼려지는 미묘한 이야기였죠. 양녕대군이 태종의 정실부인인 원경왕후 민씨의 소생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 궁밖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왕실의 스캔들을 넘어 왕위 계승의 정통성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을 겁니다. 왕실의 존엄과 권위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태종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혹은 쉬쉬하며 덮고 싶었을 가장 깊은 그림자였을 테죠. 이러한 소문은 태종의 흐뭇한 시선 뒤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처럼 초반부터 양녕대군의 앞날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드리웠습니다. 왕의 지대한 기대와 엄격한 교육 속에서도 양녕의 내면에는 어쩌면 자유분방한 기질이 싹트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혹은 이러한 출생의 비밀이 그를 더욱 얽매이게 하고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고 싶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막 조선의 기반을 다지려던 태종에게, 그리고 그 왕조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세자 양녕대군에게 이 불안한 시작은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아직은 희망과 기대가 더 커 보이는 이 시작점에서 미묘한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우리는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게 됩니다. 과연 태종의 바람대로 양녕대군은 훌륭한 군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출생에 얽힌 그림자,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잠재된 다른 기질이 결국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까요? 그 답은 시간을 따라 흐르는 역사의 기록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태종의 지대한 기대와 엄격한 교육 속에서도 양녕대군의 내면에는 어쩌면 자유분방한 기질이 싹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비단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자로 책봉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양녕대군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총명함과 활달함으로 태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그였지만 점차 학문과 덕행을 닦는 일보다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책상에 쌓인 서책은 먼지만 쌓여가고
대신 그의 발걸음은 숲속의 사냥터나 흥청거리는 주점으로 향하기 일쑤였죠. 활을 잡는 손놀림은 날카로웠지만 붓을 잡는 손은 어딘가 서툴러 보였습니다. 유교적 이상 국가를 꿈꾸던 조선의 왕세자에게 요구되는 품성과는 거리가 먼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성격이 점차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격식과 규율보다는 순간의 즐거움과 호기심을 쫓는데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태종은 처음부터 아들을 엄하게 다그치기보다는 아버지로서의 애정과 왕으로서의 기대를 담아 꾸준히 훈계했습니다. 세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학문에 정진하며 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로 양령을 타이르고 때로는 직접 불러 경고를 주기도 했죠. 혹시라도 어린 마음에 일시적인 방황을 하는 것은 아닐까? 곧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일탈은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대담해지고 반복되었죠. 세자의 품위에 어긋나는 언행과 불성실한 태도는 궁궐 안팎의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궁을 드나들며 기생들과 어울리거나 사냥을 핑계 삼아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는 등의 행동은 조정 대신들의 걱정을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왕조의 미래를 짊어진 세자가 어쩌면 그 미래를 흔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테죠. 밤늦도록 회의실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늘어갔고 대신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세자에 대한 근심이 역력하게 드리워졌습니다. 태종은 아들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과 함께 조선의 왕으로서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감과 함께 깊은 걱정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였던 양녕대군의 일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다란 틈으로 벌어지며 왕실의 안정과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갔습니다. 이 시점부터 태종과 양녕대군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왕조의 운명을 건 긴장감 넘치는 줄다리기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의 기틀을 굳건히 하려는 태종의 의지가, 다른 한쪽에서는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양녕대군의 기질이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과연 태종은 아들의 끝없는 일탈을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채 어떤 파국을 향해 치달았을까요? 균열의 시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깊은 염려와 대신들의 근심 어린 간언에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의 일탈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죠. 그저 잠시 학업을 게을리하거나 사냥에 몰두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왕세자로서의 품위와 책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듯한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그의 방종은 궁궐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조정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양녕대군은 마치 자신을 옥죄는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려는 듯 거침없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자유는 결국 무책임한 폭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특히 그의 행동은 한 여인, 바로 어리와의 관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왕세자가 기생과 몰래 관계를 맺고 심지어 자식까지 낳았다는 소문은 단순한 궁중 스캔들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왕실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중대한 일탈이었으니까요. 세자의 간통이라는 불미스러운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을 넘어 도성 전체를 뒤흔들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왕실의 존엄은 땅에 떨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죠. 이 소식을 접한 태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넘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을 테죠. 어쩌면 그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태종은 아들을 향한 부성애와 왕조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군왕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극심한 고뇌에 시달렸을 겁니다. 어전 회의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태종은 신하들을 향해 격분을 토해내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밤낮으로 고심했습니다. 대신들 역시 세자의 폐위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간언을 쏟아냈죠. 왕위 계승의 불안정성은 이제 단순히 왕실의 문제가 아닌 조선이라는 신생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질책과 대신들의 간언에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며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맞서려는 듯 보였죠. 그의 눈에는 왕세자의 무거운 책임감 대신 그저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실만이 가득했던 걸까요? 스스로 자초한 위기 속에서도 그는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고뇌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양녕대군의 폭주는 멈출 줄 모르며 부자 간의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궁궐 전체에는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왕실의 존엄은 마치 땅에 떨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과연 태종은 이 폭주하는 아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양녕대군은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역사는 이 부자에게 어떤 가혹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을까요? 태종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들 양녕대군의 끊임없는 일탈 행위는 그저 개인적인 방황을 넘어 왕실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백성들의 신뢰마저 흔들었죠. 특히 덜이 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을 겁니다. 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감싸 안고 싶었을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져야 할 국왕으로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피눈물을 머금고서라도 내려야 했던 비정하고도 냉엄한 결단, 그것은 바로 왕세자 폐위였습니다. 신하들은 태종의 깊은 고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숙연한 침묵만이 어전 회의실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태종은 아마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세자 양녕을 폐하겠다는 비통한 명을 내렸을 겁니다. 한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던 장자를 이제는 왕실의 안위와 국가의 존망을 위해 스스로 내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왕자의 몰락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한 아버지의 처절하고도 외로운 싸움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자 자리에서 폐위된 양녕대군은 정든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한 왕세자의 용포를 벗어던지고 유배지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쓸쓸하고 비참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오히려 그 폐위 덕분에 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무거운 책임감에서 해방되어 전국을 유랑하며 풍류를 즐겼고 때로는 기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더 이상 왕세자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죠. 어쩌면 타고난 자유분방한 영혼을 억압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요?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위한 뒤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 결정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조용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충녕대군은 형 양녕과는 달리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고 성품이 온화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죠. 어지러운 왕실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에 충분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태종은 이처럼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결단을 통해 왕조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겁니다. 이는 사적인 정을 끊어내고 공적인 책임을 택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태종은 마침내 왕위를 충녕대군에게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비록 상황의 자리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아들의 왕권에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이는 왕권 승계의 안정적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조선 건국의 마지막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는 행위였습니다. 한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와 안위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던 태종의 비장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의 결단은 당대에는 비극으로 비쳤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조선 왕조 500년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태종이 양녕대군의 끝없는 일탈을 계속 용인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때로 개인적인 희생과 비정한 결단을 요구하며 한 사람의 비극이 국가의 존망 앞에서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양녕대군과 태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조직의 리더가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냉혹한 교훈을 담고 있죠. 시대를 잘못 만나 왕의 굴레를 벗어던진 자유로운 영혼, 양녕대군과 오직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비정한 결단을 내렸던 아버지, 태종. 과연 그들의 선택은 최선이었을까요?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